사람들이 당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으실 때 서점에 가면 의외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가에 걸려있는 베스트셀러들, 신작들, 어떤 분야의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출간되느냐,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한동안 마음이 힘들 때 아마 베스트셀러 기억하실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이후에 장이 좋을 때는 경제 경영서가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베스트셀러 목록, 상반기에 어떤 책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울리고 웃겼는지 예스24의 도서사업본부 박수호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말씀 나눌 때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큽니다. 집콕 때문에 책 판매도 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다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올해 상반기는 어땠습니까?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이슈가 있어서 도서 판매가 사실은 좀 특수하게 증가를 했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작년 재작년이랑은 양상이 좀 다르게 이제 좀 조정 국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확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등락이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보합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소설이라든지 대중문화라든지 어린이, 사회정치 이쪽 분야는 좀 성장을 했고요. 반면에 경제 경영, 재테크 이쪽은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좀 약간 하향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분야별로 베스트셀러를 항상 집계를 하잖아요. 네. 물론 경제적인 의미가 크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상반기 베스트셀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분야별로? 네네. 네, 우리가 어떤 점들을 알 수 있습니까? 일단 베스트셀러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핵심적인 것은 결국엔 지금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베스트셀러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베스트셀러 그 상위 순위에 이혜인 수녀님의 에세이와 주식 투자 따라하기 같이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재밌네요. 네. 책으로 투자도 하고 힐링도 받고. 네네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것 같진 않아요. 그 상황은.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당장의 이제 필요와 관심,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결여된 거에 대해서 뭔가 채우고 싶거나 아쉽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욕구 등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와 관심. 얼마 전에 예스24에서 그 상반기 베스트셀러 발표를 하셨는데 그 회사 기준으로 1등은 어떤 책입니까? 네, 저희 기준으로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는 그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그 소설이고요. 이 소설은 그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팔렸던 그 달러구 특군 백화점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또 작가의 전작인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망원동 여기서 가깝지 않습니까? 네, 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망원동을 무대로 하는 그 자충우돌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소설인데 이거랑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의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제목에 편의점이 이제 들어가 있듯이 그 청파동에 있는 작은 골목에 있는 편의점을 무대로 하는데 청파동 멀지 않아요. 숙대 입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편의점의 사장님이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노숙자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연히 그렇게 받게 되면서 그 사장님이 중년 남성의 노숙자를 이제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그 전개되는 소설인데 좀 굉장히 좀 잔잔하게 펼쳐지면서 또 중간중간 좀 자연스러운 웃음도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들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네. 마지막에 이제는 결말 쪽에서는 좀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결말이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찾으신 것 같고요. 1월 첫째 주부터 그 5월 다섯째 주까지 22주 연속 종합 5위 안에 들었던 굉장히 꾸준한 셀러였습니다. 22주 연속
네. 그 어려운 거 맞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요. 저도 책을 한번 내봤는데 이 순위 안에 들어가고 22주 요거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 근데 딱 말씀해 주시니까 그 스토리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화면이 그려지네요. 네, 약간 그걸 염두에 두고 쓰신 것도 같습니다. 작가님이. 그쵸. 워낙 시나리오도 쓰셨던 분이고. 네. 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편의점 사장님은 뭐 어쩔 수 없이 송강호 씨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잔잔한 그 시민들의 일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궁금증도 그 자아내게 되는데 또 어떤 책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네, 이 책 외에도 이제 아마 맛이 아시겠지만 그 해외 그 OTT 서비스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된 빠친코란 네, 작품이 있었고요. 이민진 작가의. 그리고 이제 지난 그 2월에 그 타기하셨던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하 작가가 이제 9년 만에 신작을 내서 이제 작별연사라는 신작을 냈는데 이 책도 좀 많이 팔리고 있고 가장 특이했던 셀러로는 그 과학 분야 책인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그 형식이 굉장히 뭐 회고록 같기도 하고 자서전 같기도 하고 뭐 여러 좀 분야가 섞여 있는 작품인데 또 반전도 좀 있고요. 과학책 일단 과학책이랑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분야가 좀 눈에 띄었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과학책에 반전이 있다. 네. 이거 재밌네요. 네. 물고기 책이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일이 흔치 않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이제 그 도서 분류학자를 다룬 책인데 어허. 굉장히 특이한 책이고 아마 출판사에서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 줄 몰랐을 거예요. 아 모두가 네. 당황한 그 네. 책인가요? 그 아름다운 당황이 이제 일어나는 아름다운 당황. 네, 책이죠. 이게 비인기 분야잖아요, 사실은 그쪽에. 네, 과학 쪽이 아무래도 좀 마이너한 분야죠. 우리 네. 제목 한번 다시 얘기해 줄까요? 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저도 궁금해지는데 2022년 상반기 베스트셀러들을 좀 짚어보니까 트렌드가 어떤 건지 살짝 감은 오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볼게요. 상반기 베스트셀러 1등 불편한 편의점이 우리나라 작가가 쓴 소설이잖아요. 네. 이게 뭐 요즘엔 웬만하면 다 K를 붙인다 해서 네. 아예 그 식상하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소설 적어도 한국인 작가가 쓴 책이 유행을 하는 것만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약간 조정 국면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 소설은 네, 전년 대비 한 7.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에 이제 그 불편한 편의점을 필두로 해서 뭐 빠친코, 작별인사 등 셀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뭐 북커상 수상은 못했지만 최종 후보에 올랐던 그 정보로 작가의 저주토끼라는 작품도 네. 있었고 그리고 그 불편한 편의점이랑 또 약간 비슷한 그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라는 또 책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사랑을 받아서 역시 이제 한국 소설이 좀 많이 버텨준 네, 그런 상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제목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 재작년 그 올해까지 특정한 공간을 부각한 제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편의점 아니면 서점, 백화점 어떤 장소를 지칭하면서 거길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가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묶여 있는 시기가 길어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특히 우리가 많이 자주 가는 서점, 편의점 이런 곳에서 이제 누구나 집 앞에 있는 이런 공간에서 이제 좀 잔잔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가 있고 마치 또 나의 이야기 같고 또 한편으로 나도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이런 책들이 좀 이입이 돼서 좀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천서진 씨만 살 수 있는 펜트하우스 이런 데가 아니라 네,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걸으면서 항상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공감을 얻었다. 우리 소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작년에 그 뚜렷한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뭐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소설들이 계속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거 이건 왜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 소설은 원래부터 이제 굉장히 메이저한 분야였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매해마다 약간 뭐 인기 테마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독자들이 가장 편안하고 무난하게 택하는 분야가 일단 한국 소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뭐 K 콘텐츠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좀 많이 증대한 부분이 또 이제 한국 소설 인기에 좀 요인을 작용한 것 같고 또 최근에 그 이제 문단을 보면은 뭐 김초엽 작가라든지 장유진 작가라든지 이런 신진 작가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네. 또 뭐 김영하라든지 김훈이라든지 이런 중견 작가들의 밸런스가 좀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 문단이
그런 점도 있고 또한 재작년부터 이제 그 순문학 작가들이 뭐 SF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SF로 넓히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예전에 보면 스릴러나 SF나 이런 장르는 네. 다 해외 소설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무슨 성우가 막 그 굉장히 비장하게 더빙을 해서 라디오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런 시장이 좀 전 같지 않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은 근데 어린이 분야에서도 이 서적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떤 책을 좋아했나요? 네, 어린이 분야가 이제 올해 좀 약진한 그 분야 중에 하나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경제 경영 책이 제일 많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16권으로 어린이 책이 제일 많고요. 이제 가장 큰 거로는 아마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 흔한 남매 시리즈라고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야,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그 TV에서 시작을 해서 네. 원래는 유튜브 시작이죠. 네, 유튜브로 시작을 했죠. 유튜브에서 네. TV에서 책에서 그 만화도 나왔죠. 네, 뭐 만화도 있고 콘텐츠가 굉장히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새로운 시리즈 나올 때마다 거의 폭발적으로 판매가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상반기에 특히 이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이렇게 감동스럽게 읽을 수 있는 좀 고급 어린이 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긴긴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책들이 좀 많이 팔렸고 또 하나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간 스테디셀러도 좀 많이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흔한 담배 센데요. 네, 흔한 셉니다. 담배가 이게 저희 집 어린이도 너무 좋아해서 저희 집 아이도 좋아합니다. 흔한 남 이게 부모님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경제 경영이 휩쓸었는데 올해는 어린이 책이 많았다. 경제 경영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베스트셀러 저자들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고 뭐 메가히트 상품입니다. 이런 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장도 안 좋고 자산 시장의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럴 때는 경제 경영 책에 대한 인기 어떻습니까? 네, 경제 경영 분야는 그 시장 상황이랑 좀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주식 책들도 많이 팔리지 않고요. 뭐 반면에 뭐 시장이 좋으면 또 많이 팔리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작년은 이제 29% 정도 성장을 했는데 경제 경영이 올해는 7.9%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시장을 좀 반영하는 것 같고 반면에 약간 그 주식은 좀 많이 내려갔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그냥 뭐 기대 심리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판매가 많이 는 건 아니지만 일단 출간 종수는 일단 좀 많이 늘었습니다. 31%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식 부동산 특히 부동산 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식은 좀 계속 고전을 할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상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경영 분야에서 그래도 이 책은 살아남았다. 그런 책들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경제 경영이 전통적으로 이제 돈 관리라든지 뭐 이쪽이 이제 좀 메이저 분야여서 판매 비중이 좀 높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기술과 시대의 변화를 다룬 책들, 뭐 세븐테크라는 책이라든지 뭐 NFT, 뭐 레볼루션,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뭐 이렇게 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다룬 책들이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이제 반면에 원래 전통적인 그 강자가 뭐 경영 전략서라든가 그렇죠. CEO 책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고전을 했습니다. 올해. 네.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어지럽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다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 경제 상황이 그래도 좀 희망적이다 했던 굿투 그레이트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책들이 네, 네.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은데 자기계발서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대면 면접 다시 시작들 한다고 하고 우리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는 분들도 많고 자기계발서 분야에서는 어떤 게 유행을 네.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개발 분야는 사실 뭐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기보다는 사실 어떤 그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례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설득이 되느냐 독자들이 이제 이런 게 가장 관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싱킹이라는 책이 좀 많이 팔렸는데 이 책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부자인 저자가 부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필이 된 것 같고요. well thinking이라는 게 좋은 생각. 네네네. 좋은 생각 결국 좋은 생각이 돈을 만든다. 뭐 이런 그 맥락의 그 책인데 이제 자기 자체가 부자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필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인드셋 이런 책들은 이제 꾸준히 원래 뭐 마음가짐 새로 하는 뭐 이런 책들은 이제 꾸준히 나왔던 것이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90년대생들의 뭐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약간 직관적인 그 내용을 담은 책들 예를 들면 뭐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뭐 이런 책이라든가 네. 뭐 이런 책들이 이제 2030들이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 책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동안 회사나 학교에서 힘들었던 것들 네네. 내가 잘 살면 그게 짱이다. 여기에 공감을 얻는군요. 웰스팅킹이라는 책은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왜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나를 믿어주면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그 네네. 책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네. 최근 들어서 그런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책들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드라마 대본집이나 포토 에세이 출간 저는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지하철 타서 보면 책 들고 다니는 젊은 분들이 이런 책 굉장히 많이 네네.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종수부터 일단 그 올해 21종 정도가 나왔고요. 최근 3년간 가장 많았고 판매량은 전년 대비 한 108% 이상 성장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았던 그 이른바 덕후분들이 그 여운을 좀 이어가려고 이제 물성으로 된 뭐 대본집이라든지 포토 에세이라든지 물성으로 된 네, 그런 네. 거를 이제 좀 소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발빠르게 또 출판사들이 대응을 해서 이제 출간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 K 콘텐츠 또 관련돼서 앞으로도 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이제 그 와중에 또 드라마들 워낙 잘 만든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당분간은 좀 이런 유행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대본집 중에서는 어떤 드라마들이 유행을 합니까? 네, 뭐 그의 우리는이라든지 나온 지 좀 됐지만 뭐 나의 아저씨라든지 네, 뭐 시멘트 게러 뭐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인기 얻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정말 인생작으로 꼽는 네. 분들 많을 거예요. 아이유의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이선균 씨 내력과 외력의 싸움 이런 대사들 아마 나의 해방일지도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뭐 아마 싶은데요.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곧 나오겠죠. 구시의 그 대사가 떠오르네요.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윈 필요 없어. 오늘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일 텐데 작년 상반기에 인문 교양 분야의 서적 판매가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네. 인문 교양 이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인문 교양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키워드라든지 유행에 좌우되는 분야는 아니고요. 얼마나 좀 참신한 기획이 있었는지 혹은 새로운 저자가 얼마나 발굴이 됐는지 혹은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좌우가 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혜원 선생의 그 추모 분위기가 좀 판매로 영향된 부분이 좀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50대라는 어떤 특정 연령대와 고전을 연결시킨 기획이 조금 어필됐었습니다. 뭐 50에 있는 논어라든가 뭐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라든가 그러니까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책들인데 사실은 50대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50대만 있는 건 아니고요. 40대도 읽고 60대도 읽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좀 눈에 띄어서 많이 판매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학 분야는 전통적으로 인기 분야인데 이쪽에서 이제 마음의 법칙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나와서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50일까요? 그 이제 원래 이것도 약간 유행을 타는데요. 네. 몇 년 전에 뭐 40에 읽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아. 60에 읽는 그런 게 있었는데 50대가 이제 뭐 MZ 세대와 이쪽 기성이 약간 낀 세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좀 굉장히 애매하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출판계에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50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그런 책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요리하세요, 인테리어 하세요, 네, 뭐 네. 이런 리빙 관련한 네, 책들 네. 많았잖아요. 그쪽은 인기가 어떤가요? 그쪽은 올해는 조금 이제 좀 부진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워낙에 작년 재전이 워낙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조정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이렇다 할 새로운 유행이 안 나왔습니다. 뭐 유행한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어떤 다이어트가 유행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 같고
방송에서도 최근에 이제 먹방 인기가 많이 없고 이제 스포츠 예능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용서들은 올해 조금 부진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방송 트렌드도 생각해 보면 한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네. 여기 맛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대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운동하는 생활체육 특집 기대하세요. 조만간 찾아옵니다.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나타난 다양한 트렌드들 우리가 짚어봤는데, 자,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 유튜브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가필드는 쿨해. 아이디가 재밌네요. 대사까지 외우시고 제 얘기 말고요. 물성 대본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니 우리 본부장님도 진성 덕후일 가능성이 네. 있다. 네. 맞습니까? 저도 나의 아저씨가 인생 드라마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아저씨를 감명 깊게 보시고 대본집도 구매하신 우리 본부장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나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 대본집과 포토 에세이 활성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분야들은 이제 오랜 기간 마이너한 카테고리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한 카테고리였는데 올해 이제 부쩍 성장을 했고요. 이제 뭐 스포츠에 좀 비유하자면은 그 만년 2부 리그 팀이 이제 1부 리그에 올라온 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을 해주면은 뭐出版계라든지 서점계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마이너했던 분야가 이제 사이즈가 컸으니까 이제 매출이 늘어날 테니까 이제 두루 서점이나出版사가 다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저 그 전자책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까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거든요. 아, 네. 저희가 전화로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그때 한번 출연해 주실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 도서사업본부의 박수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